필수 8번 속에 있는 걸 다시 하자. 그리고 자, 얘부터 보세요. 나 완전 정석으로 해보자면 네, 답안지에 써있는 식으로 하는 방식은 등차 수열 AN을 1번부터 5번까지 합치면 15라 그랬으니까 얘를 보고 10을 써보시면은 2분의 항의 개수 5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쓰는 게 등차 수열 합이잖아. 그게 지금 15다라고 써있는 거고 맞지? 자, 두 번째 식은 2분의 항개수 10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이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더한 거는 지금 80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맞지? 그럼 결국에 지금 뭐 두 개를 뭐 잘 구하고 연립을 해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구하는 거는 그래서 2분의 항개수는 2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 이렇게 구한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좀 더 구조적인 거를 알려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려웠나 봐. 자, 이렇게 합시다. 결국에는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거는 문자가 두 개야.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등차. 그지? 즉 A하고 D만 알면 끝난다 이거지. N은 문자가 아니에요. N은 항의 번호니까 문제에 주어져. 20이면 20 집어넣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A하고 D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A, D 두 개고 식도 두 개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A랑 D가 나온다. 그거를 잘 정리하고 집어넣으면 그냥 끝난다. 이게 구조야. 쉬운 구조를 얘기하면. 자, 근데 얘를 계산해보면 일단 5 나누고 3, 2 곱하고 6 그럼 결국에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6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4D죠. 그죠? 이렇게 더한 게 지금 6이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도 10 나누면 8, 2 곱하면 16 그래서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10번째 항이면 A 플러스 9D지. 이렇게 쓴 합이 지금 16이었다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위의 식은 A 두 개에다가 D 네 개를 더한 게 6이고 두 번째 식은 A 두 개에다가 D 9개를 더한 게 16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A랑 D를 연립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를 뺀다 이거지.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5D는 10이니까 D가 2다. 그래? 그럼 D가 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8이라서 넘어가주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거를 토대로 이제 얘를 구해주면 어차피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이쪽은 10이 될 거고 A1은 첫 번째 항 A20은 20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19D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는 2 곱하기 19 38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360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런 식이야 지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두 번째 방식이 어려우면 일단 이렇게 연습 먼저 하라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알지? 자,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연습을 해봐. 봐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5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고?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그러면 결국에 다섯 개에 있는 숫자의 평균값이 얼마일까? 2분의 A1 플러스 2. 개수 5개, 그 다음 평균값 이렇게 한 게 지금 15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말대로면 분명히 이 5개 숫자의 가운데 있는 숫자가 3이었다는 뜻이거든. 그럼 5개가 쭉 써있을 때 가운데가 누구겠어? 생각해봐. A1, 2, 3 이렇게 5개가 있어. 가운데 있는 게 명백하게 얘잖아. 근데 그걸 지금 얘가 3이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식을 봐요. A1 플러스 해갖고 이게 10번째 항이 있잖아. 그 합은 지금 문제가 80이래. 그럼 이것도 평균 곱하기 개수니까 분명히 구조상 80, 그러니까 개수니까
개수 곱하기 평균값을 한 게 80이다 이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평균값이 8이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어? 그럼 평균값이 8이라는 얘기는 지금 숫자가 10개가 이렇게 쭉 써있을 건데 이 10개 숫자는 말이야 개수가 지금 짝수겠죠, 그죠? 그치? 여기까지가 절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6개가 이렇게 5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이 가운데 있는 평균값이라는 거는 5번과 6번의 평균값이 진짜 평균인 거지. 전체 10개 평균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숫자가 8이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3이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 칸 이렇게 읽잖아. 한 칸 갈 때마다 D를 더한다. 그럼 생각해봐.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여기서 일로 갈 때는 한 칸 가는 거지. 근데 얘하고의 가운데가 약간 반칸 같다는 느낌으로 보는 거라고. 됐어? 물론 등차수에 A 5.5번째 항 같은 건 없어. 당연히 없지. 근데 어차피 5번 항과 어차피 6번 항을 구한 다음 평균을 구할 거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 거리만큼의 반만큼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두 칸 반칸이니까 결국에 얘는 2분의 5칸 가는 거야. 물론 이 얘기는 저번에 한 적이 없어. 어려울까봐 일부러 안 했는데. 알아들었어? 네. 여기서부터 D 가고 2분의 D만큼 가면 8이라고. 그럼 결국에 얘가 5가 돼야 하니까 그냥 사실상 뭐 눈으로 보자마자 D가 2예요. 그럼 D가 2인 걸 아는 순간 여기서 2를 옆으로 거꾸로 빼주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 얘는 2분의 20이니까 한 개수 10개.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지. 어차피 등차수를 20개 더하는 거야. 등차 20개 더하는 거니까 개수 곱하기 평균. 그치? 근데 개수 곱하기 평균인데 20개 숫자를 쭉 놨어. 그럼 20개를 쭉 놨으면 정확히 가운데에 여기에 10번째가 있을 거고 여기 11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 내가 알고 있던 게 요거 A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2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세 번째 항에서 여기까지 올 때 7칸 가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8칸 가는 거잖아. 그럼 7칸 간 다음에 반칸 더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5D를 더하면 끝나지. 왜? 7칸에다가 반칸이니까 7.5칸 가는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다가 이제 D를 2라고 집어 넣어주면 결국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지금 17인 거 아니야? A3이 3 아니야? 아, A3이 3이었어? 응. A3이 3이었대. 지금 얘가 18인 거지. 그럼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 이 평균값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18이었다 이 얘기잖아. 됐지? 이게 저번 시간에 말을 하려다가 내가 좀 꼭 참고 얘기 안 한 관점이야. 실제 고3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알지? 야, 그리고 어쨌거나 질문했다는 거는 이거 말고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게 또 어려웠다는 거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 방식 보세요. 이거 알아들었어요? 가장 평범한 이 갑질이 계산은 이제 보시면 이해할 거고. 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5개 합이 15였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하겠는데 그 10번째 항까지 10개를 쓰다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여기에 A 5번,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됐지? 그럼 그렇게 써 있는 게 지금 80이었다. 정리를 해보면 얘가 15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6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잘 보면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 다음 얘는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위에도 5개, 아래도 5개야, 그지? 근데 비교를 해봤더니 숫자가 50만큼 커졌다. 그러면 여기서도 50만큼 커졌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잘 보니까 항의 넘버들이 전부 다 5만큼씩 커지고 5만큼씩 커지고 5만큼씩 커져. 그럼 얘네끼리 이렇게 1대1로 맞짱 뜬다고 치면 얘랑 비교하면 얘가 5D만큼 더 크지. 얘랑 비교해도 얘가 5D만큼 더 크지. 이렇게 비교해도 5D, 이렇게 비교해도 5D, 이렇게 비교해도 5D. 그럼 결국에 아래에서 위를 뺄 때 5D만큼의 차이가 5번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가 결국 지금 여기서 50만큼 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결국 공차가 또 2라는 건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번에 그럼 요 방식대로 이제 답을 또 낸다 그러면 또 여러 개 섞어서 하면 힘들잖아. 비슷하게 또 하는 거야. 봐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있다. 그 합은 80이다. 문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구해라. 그거 역시나 10번째 항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또 따로 하고 그러면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80이다. 위에 써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얘하고 또 비교해 볼 건데 요렇게 비교하면 10t 이렇게 비교해도 10t 10칸만큼씩 더 간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10d만큼 크고 얘도 얘보다 10d만큼 크고 그 10d만큼의 차이가 총 10번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숫자는 원래 있던 80이라는 숫자에서 10d가 10번만큼 더 커진 효과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결국에 80 플러스 100d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다 더하는 게 답인데 d가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360이라고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 방금 푸신 방법으로 8가지 1번만 해주시면. 잠깐만. 근데 이제 방금 말한 저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개수가 똑같아야 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얘네끼리 1대1 매칭 맞짱을 떠갖고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11번까지래. 그럼 걔는 진짜 짝꿍이 없잖아. 이게 뭔가 쓰기 애매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그 아까 전에 여기 썼다가 지워준 그 답지풀이를 먼저 안 하고 얘부터 보여준 거는 이런 연습을 좀 해줘야 뭔가 구조가 보인다는 거라서 먼저 한 건데 그치? 그렇다고 또 이걸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0.5칸이 뭔지 또 힘들어 할까봐 안 한 거고 그치? 사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은 이거야. 0.5칸이라는 거 상관이 없어요. 알았지? 어차피 한 칸 간 거에 반만큼 나눌 거니까 0.5칸인 거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만약에 재현아 너가 물어보는 문제 아직 안 봤는데 만약에 두 개의 개수가 다른 상태면 그렇게 풀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됐지? 됐지? 잠깐만 제가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관점을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는 평균 곱하기 개수 아까 연습한 거. 두 번째는 등차수열의 합 SN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누구라고요? 공차의 절반. 공차의 절반. 한국말로 외워야 잘 외워집니다. 알겠죠? 2분의 D라고 하면 잘 안 외워져. 공차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 식을 보면은 결국에 1번부터 5번까지 합이니까 이건 그냥 S5가 15라는 건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S10이 그냥 80이라는 건데 그럼 이거 줄 테니까 S20 좀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SN이라는 식은 상수항이 0인 2차식인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식을 구성하는 문자는 이쪽 하나랑 이쪽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또 여기 2분의 D요. 2분의가 좀 꼴받으니까 그냥 SN을 대충 질러. A n제곱 더하기 BN 이라고 해. 그리고 너가 나중에 의미를 기억하면 되지. 아, 요 A는 뭐야? 공차의 반이야. 굳이 여기다가 처음부터 2분의 D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S5를 써봐. 그러면 25A 더하기 5B 그 다음에 S10을 써봐. 그럼 얘가 얼마야? 100A 더하기 10B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합은 지금 문제가 15라 그랬고 저기서 얘는 80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각각을 나누기 5 해보고 나누기 10 해보면 위의 식은 5A 플러스 B는 3이다. 두 번째 식은 10A 플러스 B는 8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A가 나오네. 5A가 오니까 A가 1이었던 거지. 그럼 A가 1이었던 거니까 지금 이 식은 여기가 그냥 n제곱 앞에 개수가 1이었던 거야. 그리고 A가 1인 걸 뭐 여기다가 넣든 뭐 여기다가 넣든 뭐 여기다가 넣든 어디다가 넣어주면 B가 나오겠지. 근데 1을 넣어줬더니만 B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어요? 그때 문제 S20 구하래. 20 집어넣어. 400 빼기 40 답은 360. 어떻게 풀어 답은 나와. 알겠지? 등차수열은 하나만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물론 저번에 얘기한 이게
여러 가지의 그 안 좋은 점들이 있어. 뭐냐면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만 풀 수 있다. 근데 이 얘기했던 이유는 오늘 배울 등비수열에서는 이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근데 등비는 개수가 다르면 풀기 힘들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준단 말이야. 좀만 기다려보시고 알았지? 그래서 8-1번 한번 보자.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어. 등차학을 구하는 무기들에 대해서.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돼. 답은 똑같으니까. 됐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평균 곱하기 개수 관점이랑 요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합시다. 알겠죠? 그 평균 개수가 구할 때 그 평균 값이 막 5.5번 제한 이런 거 상관없다. 알았지? 자, 8-1번 보세요. 문제에서 15번째 개수가 다르네 그지? 그래서 안 됐겠구나. 15번째 항까지 하면 255래.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써볼게. 2분의 항개수 15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써서 255다. 만약에 라고 쓰는 거는 위에서 써있는 그 답지풀이랑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관점도 있지만 노란색으로 내가 써주는 거는 평균 곱하기 개수의 관점이야. 그럼 어차피 15개 합칠 거니까 15개 곱하기 평균 값을 했더니 255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만약에 답지풀이랑 똑같이 계산하고 싶으면 2분의 항개수 25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5번째 항 뭐 그렇게 했더니 얼마다? 675였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지만 평균 곱하기 개수 관점으로 보면은 개수는 25개고요 평균은 뭔지 모르고요 근데 그 곱했던 675여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일단 나누기부터 성실하게 하시면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야? 150, 17인가 봐 그지? 여기가 평균값이 17이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27이었으면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나는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25번째까지가 써있을 때 그거에 정확히 가운데 숫자가 저놈이었다 이거지. 얘도 1번부터 15번까지가 써있을 때 그놈의 가운데 숫자가 17이었다 지금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저 가운데 숫자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인 건데 여기 봐봐. A의 K번째랑 A의 L번째가 있어. 그 사이에 숫자가 계속 이렇게 쭉 들어있고 그거에 정확히 가운데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한 번호 평균 내면 돼요. 됐지? 증명해드릴까? 얘는 뭐야? A 플러스 n-1 곱하기 항 개수 항 번호 K. 미안. 항 번호가 K죠? K-1D 이거지. 얘는 A 플러스 L-1D 이거지. 그럼 그 두 친구의 평균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 하겠지? 그럼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를 해볼 건데 2분의 두 개 더해 2A 그 다음 D로 묶어 K 플러스 L-2D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2를 약분을 억지로 시켜주면은 A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L-1D가 되는 거잖아. 결국 얘가 한 번호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다가 이거 보는 순간 가운데가 얼마지 시발 하는 거는 얘랑 얘랑 더하고 나누기 2 A 8번 얘랑 얘랑 더하고 나누기 2 A 13번 그럼 결국에 8번의 항은 17이었다 보라색 13번의 항은 27이었다 보라색 5칸 같다 10 커졌다 공차이다. 괜찮? 되나? 이해됐지 이거? 뭐 딱히 너네가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항 번호의 가운데 값이 결국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아까 보여준 대로 만약에 여기가 두 개를 더했는데 하필이면 홀수라서 됐지? 두 개를 더했는데 홀수라서 여기가 2분의 꼴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됐어요? 하나만 더. 15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였다? 255였다. 25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였다? 675였다. SN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A n제곱 플러스 B n이라고 억지로 둘 수 있다. 15랑 25를 넣자. 근데 그러면 또 니네가 싫어하는 계산이 나오겠지. 어쩔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알고 있을 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문제는 집어넣을 만한 용기가 나, 그지? 근데 뭔가 15의 제곱이 들어가 225a 뭐 이런 거 풀기 싫잖아. 아, 이 문제 풀 땐 이거 안 써야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해보면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한 번만 하자. 15 집어넣으면 225야. 15 제곱은 255 아니야? 플러스 15b 255. 그 다음에 25 집어넣으면 25의 제곱은 625 25b 그 다음에 그게 675. 그럼 위의 식을 나누기 15 하면은 여기는 15a 플러스 b는 17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아래 식을 나누기 25 하면은 25a 플러스 b는 27하고 써 있는 거라 결국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a가 1인데 a는 공차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공차가 2다. 근데 이제 얘를 풀 때는 이런 좀 큰 계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겠지, 그지? 알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너무 막 여기다가 일반항 집어넣고 푸는 풀이를 굳이 안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애들이 그게 된다고 느끼면 딴 걸 안 들어버려. 그냥 그거면 되는데 뭐하러 함? 막 이런단 말이야. 알겠지? 좀 있으면 나온다? 그렇게 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와봐. 알겠지? 선생님, 아까 그 SN이 그 2분 이 공차의 절반분은 n제곱 플러스 이제 비어 있고 n이었잖아요. 네. 그 비어 있는 부분 그냥 안 정해졌고 그냥 B로 놔두고 푸는 거예요. 어차피 상수항이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런데 그 n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너 말대로 여기 bn에 있는 이 b 자리가 이게 지금 뭐냐 이거잖아. 예를 들어 이 친구는 공차의 반인데 이건 뭐냐 이거지. 무조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냥 첫 번째 항 혼자만 있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b는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등차수열이 하나가 딱 있었다면 b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 등차수열이 만약에 첫 번째 항이 2인데 만약 공차가 8이라고 해봐. 그러면 8 커지고 8 커지고 8 커져.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등차가 딱 하나 정해졌지. 그러면 대답해봐. 공차는 8이야. 공차는 8이니까 SN을 쓸 때 n제곱의 개수는 4였을 것 같아. 하고 요 앞에 있는 1차항 개수가 뭐지?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그때그때 막 기분 따라 바뀌는 놈이 아니라고. 등차가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2라서 S1도 2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알아서 얘는 조정이 된다.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요 관점대로 가면 여기 있는 B의 역할은 그런 애가 할 거야. 그런 애가 할 건데 결과적으로 그냥 A, B를 연립하면 SN식이 나오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더 있나요, 질문?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거든. 내가 30분을 썼잖아. 등차합은 너무 중요해. 혹시 여기 연습 문제 가면 안타깝게도 풍문고 구겨져 있는 게 없군요. 얘들아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연습으로? 여기 봐봐. 182쪽 가보실래요? 182. 자, 182쪽에 12번. 자, 한번 읽어볼게.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일단 의미는 뭐지? 첫 번째 시작은 뭔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항의 넘버들은 커지고 있다. 항의 값들은 커지고 있다. 그때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를 봤더니 일단 얘는 1번부터 n번까지 합이라는 뜻이고 그때 어떤 주어진 식이 하나 있대. 봐봐. S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절대값에 S3 집어넣은 거랑 같은데 그거는 또 27이 돼. 됐지? 자, 이게 딱 보면 위에 보면 알잖아. 모의고사 문제인 거. 교육청. 자,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걸 만약에 내가 알려주는 여러 가지 관점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그냥 이 계산식으로만 조지는 거를 알고 내 말을 뒷등으로도 안 듣는 친구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S 2부터 항의 개수 9개, 첫 번째 항 더하기 9번째 항. 그럼 여기 뭐라고 써져? 2분의 9, A는 2개, 2A, B는 8개, 8B 이렇게 쓰겠지.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여기 절대값에도 무너지겠죠, 그죠? 아, 문자 A, B 2개인 거 열받아 죽겠는데 여기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이거를 되게 이상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물론 이게 절대 수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관점으로는 여기 절대값을 풀기가 내가 매우 열받는다고 느낄 수는 있잖아. 그치? 인정하시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 거야. 여기 먼저 봐봐. 일단 이 친구를 어차피 3명이 같은 거니까 S 9번째가 즉 9번까지의 합이 그냥 27이다. 이거 너무 팩트고 그 다음에 S 3번에 절대값 붙인 게 27이다. 이것도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만났으니까 얘를 3번의 항이 27일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3번의 항이 마이너스 27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27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야. 아니, 그런 관점이 있으면 참 좋은 거고 니네가. 그러니까 일단 요식만 딱 째려보면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아니 얘가 얘라고 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그렇게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아니 선생님아 3항까지 합이 27인데 그럼 1번부터 9번째까지 있는데 이거를 3개를 합친 게 27인데 그지? 어떻게 9개를 합친 게 27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거지. 왜냐면 항이 갈수록 커질 텐데 어떻게 여기 합이 0이냐 이거야 니네 말은. 사실 그래서 얘가 맞아. 맞는데 그런 관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봐. SN을 2차 함수로 볼 거야. 왜냐면 너네 SN을 2차 함수로 바라보면 이거 2차 함수 그리고 적으면 되잖아. 그게 더 익숙하지 않아? 그치? 그게 심지어 너네가 고3이 돼가지고 대수랑 미적분을 다 배운 상태면 오히려 이렇게 계산으로 시키는 걸 니네가 더 싫어해. 아이 그래프 하려고 빨리. 봐봐. 그럼 SN은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공차의 절반이고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야.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라는 말은 무조건 0,0을 지나가.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그렸을 때 S0이 0이라는 거지 실제로 S0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알아들었어? 2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그치? 사실 그럴 수도 있어. 공차가 양수면 어쨌거나 아래로 볼록한 그림인데 아래로 볼록한 그림 중에 원점이 여기 있는 경우가 지금 저렇게 그린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그림 중에 원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니 똑같지. 원점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상태면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었다고 쳐봐. 그럼 요것만 그려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 재민아?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 문제가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지금 A가 양수긴 하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9번을 집어넣은 게 27이래. 그러면 얘가 됐든 일단 9번은 27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쯤이 9를 넣었을 때 27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S3이 27이려면 얘랑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임. 근데 3을 넣어서 얘가 나온대. 3을 넣어서 얘가 나온다? 요거랑 부호 반대니까 여기쯤? 그럼 여기가 3? 아니면 뭐 여기가 3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건 그림으로 얼마나 가능한 거지. 근데 얘는 일단 9를 넣어서 27이래. 그러면 9번째 항이 들어가서 27이래. 좋아? 근데 세 번째 항이 들어가서 27인 것도 말이 안 돼. 얘랑 같은 게 없으니까. 세 번째 항이 들어가서 얘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돼. 음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어? 물론 아까처럼 봤을 때 일단 3개 합친 거가 0인데 27인데 여기다가 추가로 몇 개를 더 합쳐가지고 이만큼을 더 더했는데 여전히 27이 된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합이 0이라는 얘기니까 그게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함수 관점으로 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말했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저 함수에서 x축과 y축 뭐 있는 거예요? 여기가 n이고요. 항 번호. 여기가 함수 값이니까 sn이죠. n에다가 9가 들어가면 sn이 27이 나와 있는 얘기야. 근데 그 공차가 양수면은 이 그 항 번호가 늘어날수록 그 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봐봐. 공차가 양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보다 다음 숫자가 조금 더 커요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잠깐만 근데 SN은 어디까지 더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더한 거에서 여기까지 더한 거랑 비교를 할 때 그 값이 반드시 커진다고 얘기하려면 이 친구가 양수여야 커지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0인데 공차가 양수라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90이었다고 쳐봐요. 여기까지 더하시면 손해보시는 거죠. 아,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네. 이해하심? 사실은 그래서 그래프로 보든 이런 구조로 보든 일단은 여기서 절대로 얘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납득하는 게 첫 번째야. 그치? 됐지? 그럼 결국엔 이제 이걸로 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죠. S3은 얼마, S9는 얼마 이런 문제지. 이해됐어? 여기 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뭐 굳이 그래프로 갑니까? 님들 부교재 이런 게 있어요. S3은 절대값 S6은 절대값 S11 빼기 3. 이거였나?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3개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 구조로 또 안 보여. 실제 9월 모의고사 문제였고 니네 부교재 또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고할 때는 그냥 SN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접어서 6 넣고 접어서 11 넣는 게 차라리 나아.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여러 가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알았지? 형준 오케이? 물론 너네가 지금 처음 배울 때 여기까지는 너무 선 넘은 거지. 고3 모의고사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너가 진도를 충분히 뺀 상태에서 우리가 진도에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내가 얼마든지 환영해 줄게. 지금 이 얘기하면 오늘 등비 못 나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등차는 끝? 다 오나? 자, 등비합시다. 저희 근데 예. 9번 10번 안 했어요. 아 9번 10번 안 했다고? 90, 11. 안 끝난 거였네. 여기 봐봐. 자, 문제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대수 미적분쯤 되면 이제 이런 유형, 이런 문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좀 사라질 필요가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쓰는 거지. 이런 문제는 이거 이렇게 대응시키려고 하면 힘들다고. 솔직히 그렇게 잘 외우지도 못하잖아, 그지? 봐. 그냥 첫 번째 항이 14래. 응, 그래. 첫 번째 항은 14래. 공차는 마이너스 4래.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때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SN이 가장 커지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그치? 여러 가지로 다 해본다. 만약에 이걸 보고 떠오른 친구가 이걸 보고 방식이 떠오른 게 그냥 숫자에 나열인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 나는 뭐 배운 게 숫자 나열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40 빼겠다 이거야. 40 빼겠지. 그치? 40 빼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쭉 갈 건데 여기서 SN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건 사실이고 이거를 여기까지 더할래, 여기까지 더할래, 여기까지 더할래 지금 문제인 거잖아.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제일 클까요? 태양씨. 아까 네가 물어본 거랑 비슷한데. 양수까지. 그래, 마지막 양수까지 더하시면 되겠죠? 네. 정답. 자신있게 4개 합. 16 더하기 16 답은 32라고 쓰시면 끝납니다. 그죠? 예. 그지? 근데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 숫자가 매우 큰 상태고 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차랑 이런 게 미지수인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건 너무 편협하다. 그지? 두 번째, 우리가 배운 만약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간다 치면은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항개수 n개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맞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쁘게 정리하는 걸 우리 말로 개수 곱하기 평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문제는 n번째 항의 값이 얼마 걸지 지금 장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알아들었어? 아니 물론 공차가 있긴 하니까 어거지로 구할 수는 있어. 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한 거라서 첫 번째 항은 14라고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4라고 집어넣으면 구할 수는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4n 더하기 18 하고 나올 테니까 결국에 여기가 -4n 플러스 18 여기가 첫 번째 항 14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결국 개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n개를 합친 거니까 n개가 될 거고 그 다음 평균치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가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얘랑 얘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를 전개해보면은 2를 약분 쳤을 때 남는 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6n 이렇게 있을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가 가장 무력한 후보잖아, 그지? 대칭축은 2a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n 값이 4일 때야. 그럼 n 값이 4일 때라는 게 무슨 말이야? 네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값이 나오겠죠, 그죠? 알아들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마지막. 아니 선생님 어차피 저기 공차랑 첫 번째 항이 다 있는데 이걸 뭘 이렇게 구합니까? 저는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n제곱을 써놓고 그 앞에 개수는 공차의 반인 걸 압니다. 마이너스 2n. 강민아 그지? 그 다음 여기 있는 b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 A1은 그래 첫 번째 항과 똑같게 나오게 유도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4가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14가 나와야 되니까 n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야 한다? 16. 1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지, 그치? 됐어? 그때 편한 걸로 합시다. 넘어오세요. 필수 10번. 여기가 초등수학이야. 야,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누었어. 그랬더니 나머지가 1이래. 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제일 작은 거부터 얘기해보세요. 4. 아닙니다. 1. 1. 몫이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을 써봐. 1이고 그 다음은 누구야? 1. 4. 그 다음은? 7. 근데 혹시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지 니네가? 머리가 좋아요. 아니 지랄하지 말고 그 관점을 얘기해보라고. 30 더해. 그럼 3을 왜 더하죠? 왜 3을 더하냐면 몫이 하나 커질수록 3을 곱하는 행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예. 검산식으로 만들면 그렇잖아. 여기에 네모가 들어갔을 때 3 곱하기 네모 플러스 1인데 몫이 하나가 늘고 몫이 하나가 늘면 그때마다 곱하기 3을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3을 더하는 거지. 네. 그럼 혹시 이걸 봤을 때 니네가 나누기 3을 한 숫자들은 반드시 공차가 3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네. 그치? 나머지가 얼마이든 간에 관계가 없지 않겠어? 아니 보세요. 나머지가 2면 어떤데? 나머지가 2여도 일단 2라고 박아놓고 당연 30 커지겠지. 넌 여기를 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지금 필수 10번 걔는 다 했어? 1번 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2인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지?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나누기 6을 쳤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것들을 다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첫 번째가 누구세요? 2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바로 누구라고 쓸 수 있다. 8. 그래, 6을 더할 테니까. 즉 첫 번째 항이 이거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여기서 6을 몇 번이나 더 더할 수 있을까요를 보는 거잖아. 예. 그치? 네. 근데 100을 넘어가지 않는. 얼마인지 보여? 예. 98. 왜? 6을 16번 더하면 96이니까. 걷다가 2를 더해도 넘어가지 않지. 그러면 잘 들어잉? 여기서 공차 6을 16번 더하겠다는 거는 얘가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16번째라고 하다가 홍콩 간다? 응? 진짜 시험 틀리고 울지 마, 제발. 16칸 가는 거니까 17번째 숫자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 이만큼의 항을 다 더하려면은 내가 총 17개를 더하겠다는 거니까. 맞지? 2분의 항의 개수 17개. 첫 번째 항은 2고 얘는 96을 더한 거니까 98이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구할 땐 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왜?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걸 뭘 또 평균치를 구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관점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야. 그때그때 유리한 게 달라. 이건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 제발 내 흐름을 이해해줘야 돼. 너네한테 언제는 이렇게 설명하고 언제는 저렇게 가고. 그럼 니네가 느낄 때는 똑같은 등차수학 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푸는 게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 난 바뀌지 않아. 나는 여러 가지를 알려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쓰라는 얘기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럼 2번 해보세요. 자,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를 다 더하래. 그럼 결국에 그 친구들은 공차가 4 맞을까? 네. 4의 배수라는 걸 바꿔야 되면 뭔 말이에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어쨌거나 첫 번째 숫자만 잘 잡으면 4씩 커지고 있겠네? 그냥? 그럼 첫 번째 숫자가 누구니? 52지. 거기까지는 되지.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 4씩 더하고 할 텐데 마지막 숫자가 누구야? 96이지. 그럼 결국에 정답은 2분의 한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네. 문제. 항 개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나요, 잘? 네. 몇 개인데요? 12개? 이렇게 봐. 9구단 4단으로 만들면 4 곱하기 13이야. 4단으로 만들면 4 곱하기 24야. 그럼 어차피 4 곱하기 13, 14, 15, 16 이렇게 갈 테니까 이 개수를 세는 거는 13부터 24까지가 몇 개인지 세는 거랑 같아.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알겠지? 얘랑 빼고 1 더한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1부터 24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1부터 12까지를 날려버린 게 13부터 24의 개수가 되겠죠? 24개에서 12개 날라갔으니까 당연히 12개입니다. 알겠지? 계산은 좀 띠껍네. 열심히 하시고. 됐지? 자, 뒤에 보자. 자, 이거 딱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쉴 거야. 그럼 이제 등차가 끝나. 근데 잘 들어봐. 이 마지막 중요한 이거는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등비수열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여기 볼게. 제목을 잘 보세요. SN과 AN의 관계라고 쓸 거야. 일반항과 n번째 항까지 합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알겠지? 얘가 완전 독자적으로 지가 막 정해지고 그거랑 완전 생판 다르게 얘가 정해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있다면 얘가 있다. 얘가 있다면 얘가 있다. 이거 하나 정해지면 얘 자동이다. 그 관점이 관계식인 거잖아. 그치? 알아들었어? 다음.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SN은 있는 그대로 쭉 쓰면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신 거? n번째 항까지 더하신 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런 짓을 해볼 거야. 여기 항의 넘버를 하나 줄여서 n-1이라고 쓸래. 이게 무슨 말이지? 한 칸 덜 더했다야.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 예를 들어 얘가 S10이면 10번째 항까지고 얘가 S9니까 9번째 항까지일 거 아니겠냐고. 그럼 그걸 여기서 써보시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더한 친구가 요거는 비어있는데 그 앞에까지 동등하겠지.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버리면 그냥 얘만 남겠네? 그치?
중에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 항까지 합을 빼주면 남는 것이 an이다 라고 쓰고 싶은 거라고. 이해됐어?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있는 빼기인가 지금 얘하고 얘를 빼는 거고 여기 있는 빼기는 지금 항의 번호가 빼져 있는 거야. 알아들었죠? S10, S9 정답 A10 이런 식이라고. 돼?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이게 중요하겠니? 그냥 이해하는 거잖아, 그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와, 지금부터. 봐봐. 얘들아, 이런 관점으로 내가 AN을 구하는 행위가 항상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발문의 의도가 그렇겠죠. 네. 그럼 언제 안 될지 좀 생각을 해볼래?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A 3번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S3 빼기 S2 뭐 안 될 이유가 없지. 3개 더하고 2개 더하고 빼는 거니까. 언제 안 되냐면은 이 행위로 구할 때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안 돼. 왜? 얘를 가지고 너가 A1을 구하려고 하잖아. 그럼 n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게 S1 빼기 S0이잖아. S0이 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애초에 봐봐. 이 식이 탄생하게 된 탄생 배경에는 얘네가 조상님인데 네가 여기다가 1을 넣을 수 있겠냐 지금 이 말이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S0은 A0야. 그게 어딨냐고 수열에. 근데 S1이라는 거의 의미가 A가 N까지 있으면 그거를 다 더하는 건데 그게 한 개 있으니까 A1 자체가 S1인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고 내 말은 이 빼가지고 만든 이 식에다가 1을 넣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S0는 그냥 제로인 거 아니에요? 그럼 S0가 제로가 아니면 안 되겠네? 사실 그게 결론이야. 그래. 근데 또 나머지를 또 지금 뭔 소리야 이러고 있잖아 이 쌍놈 새끼야. 죄송합니다. 내 말에 바로 의도는 지금 이 두 개를 빼서 만든 식이 얘인데 여기에 1을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여기에 1을 넣을 수 있냐는 거는 위에다가 1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식에 넣을 수 있지 네 말대로. 두 번째는 못 넣잖아. 그럼 여기다가 1을 못 넣겠네.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방식대로면 AN의 일반항을 구할 때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정작 n이 1일 때만큼의 첫 번째 항은 이 방식대로 구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여기 봐. SN이, 자 이제부터 네가 얘기한 거 할 테니까,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래 얘들아. 그리고 내가 하나 더 할 거야.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래. 됐지? 이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를 보고 AN을 구할 거고 얘를 보고 AN을 구하려고 한다고. 지금 일반항이 뭔지를 찾으려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을 전혀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S1은? S2는? 뭐 이런 식으로 S값들을 다 구해. 그것끼리 막 빼갖고 A를 구하겠지. 맞는 건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일반항으로 바로 구해놓으면, 아? SN은 n제곱 마이너스 2n, S의 n-1번째는 n자리에 n 빼기를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빼고 싶은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빼보자. 이 두 개를 빼보자. SN에서 SN-를 빼보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에 있는 식 중괄호 쳐놔요 미리. 요만큼 전체 제곱하시면,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3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인정하시죠? 두 개 빼면 얼마니?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네.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요거가 일반항이다 유레카 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아직은 그게 안 된다. 이거의 결과를 토대로 AN이 뭔지를 쓸 때는 AN에는 첫 번째 항도 있고 첫 번째 항이 아닌 것도 있잖아. 첫 번째 항이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지금 배운 논리대로면. 그렇잖아. 그러니 두 번째 항부터는 2n 빼기 3이라고 쓸게요.
근데 첫 번째 항인 A1은 여기서 초록색으로 답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 항 A1은 아까 우리 맨 처음부터 쓴 대로 항상 S1과 A1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은 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얘로 보고 구할게요지 초록색을 보고 구할게요가 아니라고.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봤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했지. 아니 선생님 초록색에다가 넣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인데요? 라고 하면은 그게 존나 우연인 거라고. 이게 우연인 거라고 이게 지금. 우연히 문제가 없던 것 뿐이야. 알겠어? 여기를 봐도 똑같이 간다. SN은 얼마지? 저기 써있지.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지. 그 다음에 SN-1은 뭐지? 뭐 아까랑 똑같죠. n-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n-1 더하기 3이겠지. 또 이거 두 개를 또 빼보자. 이거 두 개를 또 빼보자. 그러면 SN에서 SN-을 빼주면 이렇게 빼는 건데 잘 봐. 어차피 3은 지워질 거야. 그리고 얘랑 빼는 거야. 아까랑 같겠네, 그지?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토대로 이 결과가 있으니까 쟤가 AN이에요 라고 부를 수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두 번째 항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얘라고 인정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뭔데? 원래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 SN을 보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구한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럼 얘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랑 얘랑 다르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첫 번째 항이라고 우기는 건 틀렸겠지. 왜? 보라색이 맞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사실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이 차이만 잘 알아도 매우 훌륭한 거거든? 근데 방금 말이 나온 김에 나도 고3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할 테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방식대로 구했을 때 굳이 첫 번째 항과 이 방식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AN을 2n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왜? 어차피 여기다가 1로도 이거 나오니까. 케이스를 뭐하러 나와? 그렇잖아.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주어져 있는 SN에서 상수항이 0이었던 상태에서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둘이 빼서 구한 걸로 가도 지장이 없어. 근데 상수항이 달려있으면 지금 이 3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봐. 3이 없었을 시절에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근데 3이 있어버리니까 3이 더해지면서 얘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를 딱 요약해주면 봐봐. 이제 SN을 보고 AN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맞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 언제? SN에 상수항이 없는 경우, 상수항이 0인 경우, SN에 상수항이 있는 경우. 됐지? SN에 상수항이 없는 경우면 이거는 그냥 일반항 AN을 경우의 수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 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고, 만약에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이렇게 썼다가는 니는 작살난다 이 뜻이다. 이때 어떻게 쓴다? AN을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전항까지 빼주는데 그 방식대로 구한 친구를 쓸 때는 두 번째 항 이상일 때만 쓴다. 정작 첫 번째 항을 구할 때 뭐라고 쓴다? 원래 주어진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얘라고 쓴다. 됐지? 근데 결국에 SN의 상수항이 없다, SN의 상수항이 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번역하면 S0가 0이다 이 얘기야. 됐어? 봐봐. S0라는 거를 0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함수 10이니까 여기다가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치? 내가 궁금한 건 여기에 상수항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 상수항이 있냐 없냐를 보려면 여기다가 0 넣어갖고 이거 죽이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지 뭐 0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SN의 식을 딱 봤는데 0 집어넣으면 0 나오네? 그러면 한 줄 요약 끝. SN에다가 0 집어넣었는데 0이 안 나오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눈다. 알아먹었어요? 근데 저 SN 구하는 식이 원래 상상이 안 되는. 그거는 등차일 때만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이상한 잡 같은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있으면 등차가 아니죠. 그죠? 애들아 명제 배웠지? 잘 들어. 등차 수열의 합이면 등차 수열의 합이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이거야. 모든 수열의 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일 때만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럼 저거는 뭐라 그래요? 이건 첫 번째 항만 돌연변이인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써보세요 이거. 첫 번째 항은 2에 그치? 그치? 두 번째 항 얼마야? 두 번째 항 여기다 넣겠죠? 여기까지 보면 씨발 공차가 많이 쓰인가? 세 번째 항 구해봐. 세 번째 항 구해봐. 3. 네 번째 항 구해봐. 5. 첫 번째 항만 왕따 시키고 두 번째부터 등차의 수열이죠. 저런 거는 저희 학창 시절에 볼 일이요. 저거 존나 많죠. 이거 내신 서술형이에요. 돌연변이 쪽이요. 네. 그럼 여기 문제점 얘들아. 문제집이 왜 있어? 얘들아 학교에서 서술형 낼 때 너네 특히 풍문고는 서술형 네 문제가 다 빡센 건 아니잖아. 1번하고 2번 다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서술형 1번 단골이야 이거 진짜. 왜? 애들이 서술형 쓸때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할 때 가르쳐야 돼. 이거요? 아니 그 앞에 있는 식. 여기요? 여기다 요거요? 네.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안 써도 돼. 그냥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크기만 작. 약간 그 로그의 밑 같은 것처럼 이 밑에 이게 조그맣게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거를 SN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은 이게 SN에다가 1을 빼는 건지 SN 빼기 1인지 헷갈리지. 그런 것만 오해 안 가게 쓰면 되고 굳이 여기다가 괄호를 치는 게 더 어색한데? 약간 친구한테 존댓말 하는 느낌이야. 그렇게 하면. 뭐 안 될 건 없는데 뭐 굳이 뭐 이런 느낌이야. 알지? 이해됐어? 하나 풀고 싶으면 또 날 죽이겠지? 죽기 싫으니까 그만하자. 이게 A 2부터 이상인 거. 잠깐만. 그게 뭐예요? 그래.